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로 선정된 김제시 109면의 농민들 그리고 환경단체가 부지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서게 되면 지하수가 고갈돼서 포도 농사를 다 망칠 뿐만 아니라 인근 부용지 등의 생태 환경도 훼손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공방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스마트팜이 뭐고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뭐 하는 데인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첨단 유리 온실 혹은 첨단 이제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 포괄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온실이 있는데 조금 더 ICT 스마트한 기술을 넣어서 편리성을 자동화를 좀 추구하는 그런 이제 기법을 도입한 온실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농업의 방법 중에서 이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업이 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것들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또 그것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교육시키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스마트화된 기기들이 다 최근까지는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네덜란드에서 수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기들을 국산화시키자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산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기라든지 전자장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우리 만들어낸 이런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와서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즉 농산물을 키워내는데 제대로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선정된 이후로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는데 반대위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수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생태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부지 거기에 입지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항상 매스컴이나 모든 곳에서 반대하는데 반대가 아니고 오늘 확실히 그 점 하나를 잡고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부지가 아니니까 부지를 반대로 이전하라고 했지 부지 대책위원회지 반대 대책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 거지. 저희들이 언제 스마트팜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여자들이 비행기 타고 달려가는 세상에 호미와 삽으로 농사 짓는 것을 그걸 듣지 않고 보단 하나로 농사 짓지 않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을 찬성합니다. 혁신밸리 사업 자체에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다만 현재 그 사업 선정되고 계획 진행되고 부지가 있는 문제이죠, 문제다. 부지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언론 보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던데 양파 껍질처럼 차근차근 조금씩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다 안 나왔습니다. 이제 두 껍질도 안 벗겼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껍질을 들어보니까 거기 관정을 여러 개를 파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서 그 지하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부분은 왜냐면 언론에 보도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100%의 지하수가 있다면 99%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포도 농가 분들도 한 농가가 지하수를 쓰시면 다른 농가가 기다려야 될 정도로 지금 그 지역의 지하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뭔가 이제 금강이나 다른 데에서 물을 그 관을 대서 뭐 끌어온다고까지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런 우려들이 제가 보기엔 농민분들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최 국장님 답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생태환경 그 습지 보전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수 고갈 문제, 그 용수를 어떻게 끌어다 쓸 것인지. 글쎄, 물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초에 말씀대로 이 스마트팜을 이제 교육장을 건설하면서 필요한 물은 지하수, 즉 관정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기본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는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단 하나의 관정조차도 불안감을 주민들에게 준다고 하면 그 불안감을 해소라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의 물, 옆에 용암철의 물을 끌어다가 그럼 이걸 조리시켜서 필터링을 통해서라도 이걸 스마트팜에 용수로 쓰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이제 방침이고 그걸 통해서
주변 농가에 대한 피해는 절대 주지 않겠다. 이것이 저희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아까 생태 환경 보전 문제에 대한 네. 답변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부용습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이제 저수지로서의 용도가 폐기되고 물이 빠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목한 이제 부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일정 부분 물이 이제 고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은 뭐 그렇지 이미 육상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중심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물이 좀 차 있으면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뭐 물고사리라든지 네. 그다음에 동미나리라든지 이런 또 우리가 좀 이제 보존하고 갖고 와야 될 네. 생태적 요소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뭐 필요한 것들은 현지에서 보존하고 필요한 것들은 이제 이전 보존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갖고 나가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용저수지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어떤 마음에 있지 않느냐. 즉, 내가 정말 오랫동안 봐왔고 지켜왔고 생활했던 나의 터전의 한 부분이 뭔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걱정하고 우려스럽게 느끼고 바라보시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은 이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저희하고 조금 이제 어떤 접점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 91년도에 용도급 폐기가 된 건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거는 이제 상식입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공간 산업도를 개발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그 용도 폐기를 시켰습니다. 확실히 가다 한번 떠들러 보세요. 나오실 겁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그 도구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용도 폐기할 때 주민이 참여한 사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주민이 참여되지 않은 용도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다고 그 김재 시장님 3분의 1을 매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3분의 1을 매립을 했어요. 왜? 자, 병원성 폐기물, 쓰레트, 성면, 콘크리트 갖다 막 부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뭐 있냐? 동미나리, 물고사리, 굴락시. 물고사리는 이게 씨도 없고 뿌리도 없습니다. 이식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것은 대체 수립 과정에 보면은 자연 생태 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거기는 개발을 안 한다고. 왜? 물고사리니까. 그럼 물고사리 바로 옆에 지금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사리 거기 지금 엄청 묻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 부을 때 그런 것들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나 모든 시생물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팻말만 부숴놓고 갖다 부순 거 아닙니까? 네, 두 분 이제 말씀의 맥락이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측면이냐면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이 하나도 도장 찍은 사실도 없고 있는데 무조건 그 가에 백들로 팩코렌이 해서 물 빼버리고 여기는 육화됐어. 이건 말이 아니죠. 부용저수지의 뭐 용도 폐기 문제뿐만 아니고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겨날 때마다 해결하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좀 사전에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을 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 부족 현상이 해결이 되면 계속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 그것이 해결이 돼도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을 그래요? 좀 저희들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시김에서 그 공무원들은 예. 그저께 저희 지질조사 한다고 한국동어촌공사, 김제시청, 도 공무원 이렇게 대두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연락도 안 오고 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공사를 한다는 건데 그것은 조금 논리에 안 맞는 것이 뭐냐면은 지역 주민한테 알림도 안 하고 저기 공권력 투입해서 딱 정보가 형사를 데리고 와서 그 현장에 왔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은 산책을 하다 그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저도 거기다 모기 뜯기 가면 날을 새고 밤을 새고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백구 부용지 지지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공권력 투입을 그런 데다 써먹습니까? 지역 주민도 그럼 공권력 써먹읍시다. 교수님이 아까 물어보신 부분 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도에서는 농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금강수계에서 이렇게 관수로로 농업용수를 끌어다가 쓰면 지하수 고갈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냐. 비용 들더라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네. 원천적으로 쳐다봐야지 그때 땜빵식으로 살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완전 근본을 차지해야지 근본. 봐봐요. 19.4헥타. 이제는 거기가 한 6만 평 정도 되죠. 그러면 6만 평을 온실 짓고 건물 짓고 도로 내고 그러면은 지금 온실은 물이 하나도 그 바닥에 안 들어갑니다. 다
배수 처리해서 싹 뺍니다. 물은 지하수라는 것은 깔때기 효과예요. 깔때기. 왜냐면 이 밑에도 뽑아 쓰면 위에 치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농어촌공사 와서 위에 물 따르고 밑에 물 따르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제일 밑에서 뽑아내면 위에 물은 딸리게 되는 이게 기본이 기본. 뭐 공부 안 해도 이거 나오는 거니까. 기본을 그러면 6만 평이라는 것을 물건을 딱 엎어놓고 뭐를 하겠다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지 자체를 이제 옮겨달라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안이 바로 이제 사실 그 곁에 있는 뭐 지금 폐교가 됐다고 하는 덕성대학교 덕성대학교도 있고, 부지를 길게 지금 공항 부지도 있고. 이야기를 지금 몇 군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것은 적어도 이 스마트팜 살리라고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어그러뜨리고 진짜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바로 이제 최선이 아닌 차선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대안들이 과연 정말 차선이 될 수 있는지도 이제 한번 검토를 또 해봐야 될 텐데.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두 가지 얘기인데 아까는 예. 금강수계에서 농업용수 끌어다 써도 여전히 안 문제가 된다고 있다는 하고, 말씀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두 하시고. 번째는 좀 대체 부지에 예. 대한 의견이 있는지. 이제 이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전라북도가 이 사업을 기획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뭐 1년 동안 기획을 하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고 그걸 이제 추진하는 경우는 조금 이제 사정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불과 한 3개월을 남겨놓고 정부의 공모 사업을 이제 고시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모든 지자체들이 다 이제 공모에 응모했던 것이죠. 그 3개월이라는 과정상에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왔던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약간 발생할 수 있는 미처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은 저는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럼 변명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 계획이 담겨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세부 어떤 시행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보완을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세부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예. 하여튼 뭐 이제 물 고갈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건 하나의 이제 어떤 반대를 위한 하나의 이제 좀 핑계거리를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고, 다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말 이 부용 저수지를 그냥 그대로 온전히 지켜야겠다는 이제 어떤 농민들의 마음에서 이것이 계속 발단이 되지 않나.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대체 부지를 그렇다면 지금 이 행정에서도 진지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제 드려야 아까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예. 이제 우리가 이게 도가 만약에 이제 준비했다고 하면 정말 많은 뭐 한 3년, 4년 부터를 알아보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국가의 공모이고 일정한 기간 안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새로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멀리 공항 부지도 있고 새만금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실제로 쓸 수 있기 위해서는 3년 내지 5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고리지 않는다. 이제 사실상 쉽지 않은 네. 어디로 가든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이미 나라 예산이 나왔고 사업 계획도 어느 정도 짜여져 있기 때문에 큰 틀을 좀 바꾸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3개월 만에 준비됐다는 사업이 말이 됩니까? 평생을 그 토지에서 그 기후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농업을 지으신 농민분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도 없이,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나 경제적 타당성이나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다 나온 다음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김제시가 3개월 만에 이거를 저기도 하니까 나도 하자 식으로 해서 그냥 사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업인 거예요. 이거는 행정은 이럴 수가 없는데 지금 주민 한 분 한 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이 사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까 어느 주민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생각을 한번 상식적으로 해보세요. 국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제가 조금 한번 정확히 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공무사업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는 예를 들면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야 될 것이고요, 관련 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지질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수질 검사도 해야 제일 중요한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주민 동의도 당연히 그 과정에서 필요하고, 공청회 당연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거쳐야 될 것이지,
뭐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 공모하는 단계에서 걸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사업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아까 주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가면서 기본 전제 하에 이런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지질 조사라든지 수질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거쳐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위원장님, 일단은 김제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백억 원 상당의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따놓고 마냥 포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겠죠. 위원회에서 어떤 부지에 관해서 어떤 좀 좋은 대안이나 이렇게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어떤 대안을 좀 모색해 보신 게 있나요? 모색을 많이 우리도 수차례했어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지 이전만이 오직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부지 이전 대책위 측에서는 도저히 현재 부지는 안 된다. 무조건 이전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최 국장님 말씀은 주민 의견 수렴을 최대한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이 부지 이전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 혹시 우리 실마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좀 정확하게 팩트는 말씀을 드리죠. 아까 이제 뭐 소통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용지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마을 주민들 안에서 찬성과 반대, 좋은 점과 나쁜 점, 뭐 고쳐야 될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논의가 돼서 그 속에서 좀 해결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이것이 어떤 뭐 외부적인 그러니까 어떤 뭐 정치적인 요소, 어떤 뭐 다른 어떤 사회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어떤 마을의 사람들 간의 어떤 찬반 논쟁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이해득실 이런 것들을 좀 논쟁을 좀 하고 그 속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모아진 의견에서는 따르려고 합니다.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잠깐 위원장님 언급하셨는데 기존의 이 협의체랑 잘 그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와서 지질조사도 했다고 하고 이건 어떤 협의체와의 합의 없어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취지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떤가요?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지지조사를 하겠습니다라는 걸 갖다가 사실은 이제 뭐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마을 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번 주부터는 뭐 월요일일지 그것이 수요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부터는 이런 지질조사가 진행될 거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예측을 하고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사업이 작년 8월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현재 1년 가까이가 지났지만 아직 사실 제대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인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패널 분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긴장은 있지만 조금이라도 좀 보완, 어떻게 좀 해결점이나 이런 걸 제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주민들의 바람대로 부지 이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중앙부처나 김제시장님하고 도에서 좀 역할을 하셔서 부지 이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지 이전 하면은 저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부지 이전만 한다면 왜 식생물을 지키고 우리는 그 산소 발생을 위해서 왜냐면 91년도 용도 폐기되면서 그 도로가 들어서면서부터 포도가 안 익었어요. 왜? 미기후 변화, 바람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작물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부지 이전만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책위에서 이야기하시는 대안들이 또 있었잖아요. 대안 없이 지금 반대를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들 몇 가지와 시나 도에서 생각한 대안들을 갖다 놓고 그중에서 가능성 검토를 좀 다시 해보고 한 1년 뭐 좀 늦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궁극적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니까 뭐 조금 개념이 와닿지 않는데 하여튼 우리 떠나는 농촌 또 청년들이 찾아오는 농촌을 위해서 스마트팜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것에 적응하기 위한 사전 단계에서의 교육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제 마을 분들께서 애정과 애착을 갖고 계셨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얼어붙은 마음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농업이나 지역이나 그리고 자연이나 생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그 지역을 평생 지키신 농민분들이 가장 정확하시고 가장 전문가이십니다. 농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분들은 삶으로 생활로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부탁드리고 싶네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대책위 주민분들의 염원이나 요구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하여튼 좀 구체적으로 또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행정에서 이렇게 주민들 의견, 또 문제 제기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전북 지역 농가들에게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농민 공익수당이란 농업 농촌의 공익적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농가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농가당 연간 6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너무 박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북의 농민 공익수당은 광역지자체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비록 미흡하더라도 점차 보완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